안되겠다, 부금 바꿔. 자, 이 총은 당장 올해부터 우리 국군의 실전 배치가 예정된 신형 다목적 기관총 T-16입니다. 제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이 총을 체험해봤는데요. 아니, 일단 총 크기가 커도 너무 크다고요. 맞아요, 이 총은 무게만 10.4kg이라는 크고 묵직한 놈으로 사용 탄환도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이쯤에서 배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과 그 주요 군사 동맹국들은 배그에서 5탄이라 불리던 5.56mm 구경의 탄환을 주로 써왔어요. 이 탄은 총기 반동이 구형 7.62mm 탄에 비해 적고 명중률과 관통력이 좋아.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7.62mm 탄을 쓰던 M60을 대신에 5.56mm를 쓰는 K3 기관총을 소대 지원 화기로 보급 사용했죠. 그런데요, 이번에 새롭게 배치되는 이 K16 기관총은 이런 5.56mm 탄이 아닌 7.62mm 탄을 발사하도록 개발됐다 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 셈이죠. 왜냐고요? 이쯤에서 요즘 한창 말 많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2000에서 2010년대를 전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투를 치르던 미군은 의외로 산악지대 총격전 상황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꽤나 고전을 했다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던 총과 탄환의 사거리가 탈레반이 쓰던 무기에 비하면 너무 짧았거든요. 미군이 주로 사용하던 5.56mm 탄은 탄자가 가벼워서 아프간 산악지대처럼 교전거리가 매우 긴 지역에선 그 정확도와 위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자이반 타이반 포식 대구경 탄으로 무장한 탈레반은 정확도는 떨어질지라도 대구경 탄 특유의 강력한 파괴력과 긴 사정거리를 바탕으로 미군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었고요. 결국 미군은 급히 7.62mm 탄을 사용하는 다목적 공용 화기를 도입해 탈레반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주변국들은 차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진 7.62mm 기관총은 사용 기간이 훌쩍 넘은 M60을 전부였다는 점이죠. 30년 동안 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능, 그 사격 간에 탄걸림이라든지 이런 기능장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병사 개개인의 이제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M60을 교체하자, 이렇게 해서. 특히 당시 우리나라는 수리온을 비롯한 신형 헬기나 장갑차, 탱크 등에 달릴 다목적 기관총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은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해 외산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총기를 개발해 한국군 니즈에 맞춘 7.62mm 다목적 기관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K16을 탄생한 말이죠.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대체 오국급 전자상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인트로에서 들었던 바로 이 노래 때문이죠. 현재 우리 군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춰 전투원의 총기류와 장고류 등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크고 묵직한 총에도 군의 미래와 기조에 발맞춰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야간 통합 조준경이더라고요. 자, 이 주야간 조준경은 빛 굴절을 이용해 시야를 확대하는 원시적 형태의 스코프나 기존 도트 사이트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사수의 시야에서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기기의 시모스 센서를 통해 디지털화된 조준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명한 유리 렌즈를 통해 곧바로 목표물을 조준하는 게 아니라 해당 화면을 촬영하고 있는 디카나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사수가 보고 조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확대, 즉 줌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 전자식으로 전환되더라고요.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스코프를 돌려 레티클을 조정하거나 도트 사이트 뒤에 저배열 스코프를 하나 더 끼워넣잖아요. 이건 애초에 전자식이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아니 그럼 그게 대체 뭐가 좋냐고요? 일단 당연히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7.62mm 탄은 5.56mm의 그 총기의 반동이 꽤나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7.62mm 기관총을 처음 쏘다보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이 거의 흡부러지듯 나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조준경을 사용해 화면을 확대하면 이렇게 꽤나 멀리 떨어진 이 1.5L 패킷으로 단단한 조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7.62mm 기관총의 초탄 명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 조준경을 설명하면서 주 야간 조준경이라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조준경은 적의 손으로 온도를 감지해 야간에도 사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열상 감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야간에도 그 위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이렇게 주간 특정 상황, 그러니까 짙은 연기로 사수의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에서 거의 월화과 같은 면모로 보여줍니다. 다시 볼까요? 앞에서는 연기가 희뿌옇게 피어올라 표적이 보이지 않지만 이 조준경을 통해 보면 연기 뒤쪽이 모두 투시돼 목표를 정확히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사수의 시야에서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기기 내 시모스 센서를 통해 디지털화된다는 건 사실
엄청난 가능성을 지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어디로든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스쿠프나 도트 사이트는 제가 조준경에서 눈을 떼는 순간 총이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디지털화된 이 조준경 화면은 외부 어디로든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준경 화면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조준경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고글에 부착할 수 있는 수신기도 개발했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해당 고글을 끼고 눈앞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디지털 화면을 보며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앉아 혹은 은폐한 상태에서 적을 조준하는 게 가능하고, 동료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효율적으로 사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쯤에서 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K16 기관총은 기존 M60 대비 연사 속도가 30% 이상 빨라집니다. 총열 교체 역시 간편해져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7.6mm 탄을 고속으로 끊임없이 꽂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정밀 전자장비와 이 K16 기관총의 빠른 연사 속도가 결합하게 되면 정확한 목표 지점에 순간적으로 강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신형 기관총을 실제로 써볼 공부는 몇 년부터일까요? 22년 군번들은 아마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보급이 되면서 또 평가들이 좀 일부 남아있으니까 2022년부터는 소대에 적어도 한 명씩은 이 기관총을 운용할 예정이라 하니 전역자 입장에선 참 뭐랄까요? 건투름입니다. 한국군 신형 다목적 기관총 K16과 주야간 조준경의 조합 어떻게 보셨나요?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무기가 좋아져도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법이잖아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자, 이제 공감만 바꾸면 되겠다. 이거 끔찍하다.